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윌리엄스 소노마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준비된 발표문은 건너뛸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또 경영진의 즉석 답변이 오가는 바로 그 질의응답 세션에 숨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의 미션은 명확하죠. 한쪽에서는 40년 만에 주택시장 침체다, 엄청난 관세 폭풍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한쪽에선 이 회사의 실적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단 말이죠. 이 모순적인 상황의 실체를 그 질의응답 속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모아서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네요. 그럼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그 단서, 바로 관세라는 폭풍의 눈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숫자만 보면 괜찮네 싶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질의응답을 딱 들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가 첫 질문으로 관세를 딱 짚었죠. 한 애널리스트 질문이 핵심을 찌르는데요. 관세의 영향이 생각보다 좀 늦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시한폭탄 아닌가요?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이 부분부터 한번 풀어주시죠. 네, 그게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CFO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3분기에 관세 충격이 덜했던 건 순전히 시간 벌기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한 예외 규정 덕분이었고요. 운송 중인 상품이요? 네, 예를 들어서 8월에 관세가 발효돼도 이미 배에 실려서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상품에는 10월 초까지 적용이 안 됐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폭풍이 온다는 예보를 듣고 아직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은 무사히 항구에 들어올 시간을 벌어진 셈이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공격적이었죠. 바로 선매입 전략. 관세가 오르기 전에 재고를 창고에 가득 쌓아둘 만큼 미리 그냥 대량으로 사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3분기 실적만 보고 관세 문제 별거 아니네 라고 안심하는 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네요. 경영진도 4분기부터는 진짜가 시작될 거라고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CFO가 사이즈블링 모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더 큰 영향이 4분기 마진에 나타날 거라고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상당히 더 큰 영향? 네, 애널리스트들이 혹시 당신들 완화 계획이 너무 잘 작동해서 4분기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희망적인 질문을 던져도 아니다. 현재 우리가 제시한 가이던스에는 4분기 관세 충격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폭풍이 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한 애널리스트가 이 관세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고 묻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 회사의 자신감의 근거인 6가지 완화 계획입니다. 첫째, 공급업체와 가격을 협상해서 부담을 나누고, 둘째, 생산지를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고, 셋째,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넷째, 회사 내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섯째, 미국 내 생산을 늘린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아주 선별적으로 가격을 올린다. 뭐 다른 회사들도 다 할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약간 컨설팅 회사에서 만들어준 보고서 같기도 하고요. 윌리엄스 소노마가 이걸 남들보다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CEO의 답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는 관세는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업 비용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이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주주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즉, 이 6가지 계획을 실현하는 능력, 그 운영 모델 자체가 자신들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믿는 거죠. 단기적인 파도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아예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배를 가졌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알겠습니다. 관세라는 외줄타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이들은 그 싸움에서 이길 체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방정식의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소비자예요. 관세는 외부의 공격인데 사실 더 무서운 건 내부의 붕괴잖아요. 40년 만에 최악이라는 주택시장에서 과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을까요? 여기서 질의응답 중에 가장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가구 카테고리 실적이 개선된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CEO가 이런 말을 해요.
주택 시장이 의미 있게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가구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a really, really strong sign, 즉 정말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죠. 와, 잠깐만요. 그건 경제학의 기본 상식을 거스르는 이야기 아닌가요? 보통 집을 사거나 이사를 해야 소파나 침대 같은 큰 가구를 바꾸는 법인데 주택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가구가 팔린다니요? 이건 정말 미스테리인데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제일 흥미롭더라고요. CEO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만약 내년에 주택 시장이 아주 조금이라도 회복된다면 우리에겐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겁니다. 우리는 그 수요가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가구 공급망을 구축해놨습니다. 라고요.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뭘까요? 그냥 우리 브랜드는 강하니까 이런 막연한 믿음은 아닐 텐데요. 가격 전략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잖아요. 가격을 올리면서도 어떻게 판매를 유지하느냐, 할인을 줄이는 전략이 계속 통할까, 이런 것들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경영진은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줄이고 정가 판매에 집중하는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싼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혁신적이고 품질 좋은 독점 상품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브랜드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어중간한 제품 대신에 이왕 살 거면 확실한 걸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윌리엄스 소너마의 브랜드들이 그 선택을 받고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객층을 더 세분화해서 공략하는 전략도 엿보여요. 한 애널리스트가 고소득층 공략 계획을 물으니까 CEO가 명확한 그림을 제시했어요. 기존의 포터리반과 웨스트 엘름으로는 탄탄한 중상류층을 잡고 리주버네이션이나 새로 런칭한 그린로어 같은 브랜드로는 아예 초고가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리주버네이션은 비싸지만 정말 아름답고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단서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관세 폭풍이 불고 내부에서는 주택 시장이 얼어붙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들이 버티는 힘, 그건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견고한 성체와 그 성을 지키는 정교한 가격 및 고객 전략 덕분이었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해요.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효율성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비싼 물건을 제값 받고 팔면서도 마진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우리를 이번 질의응답의 하이라이트,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줄 마지막 단서로 이끌죠. 질의응답 막바지에 CEO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던졌거든요. 관세를 이겨낼 6가지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7번째 계획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군요. AI라는 단어. 요즘 너도 나도 AI를 외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곳은 드물잖아요. 이들은 정말로 AI를 비밀병기로 쓰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나요? 네, 그냥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숫자로 딱 증명했어요. 첫 번째가 고객 서비스 자동화예요. AI 챗봇이 현재 전체 채팅 문의의 60%를 사람의 개입 없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60%나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실제 효과는 어떤가요? 효과는 극적이에요. 평균 문의 처리 시간이 23분에서 단 5분으로 줄었어요. 23분에서 5분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20분 넘게 상담원 연결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5분 만에 AI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고객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이런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와, 23분에서 5분이라니. 고객 서비스 전화 붙들고 있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이건 정말 거대한 혁신이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었나요? 그럼요. 올리브라는 AI 쇼핑 도우미를 웹사이트에 도입했어요. 이게 아주 영리한데요. 고객이 오늘 저녁에 닭고기로 뭘 해먹을까라고 물으면 레시피를 추천해주고요. 필요한 주방 도구와 식재료까지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줘요. 세상에, 그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파는 거네요. 프라이팬 하나를 팔기 위해 저녁 메뉴 전체를 컨설팅해주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화려한 기술 뒤에는 더 중요한 AI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최적화예요. AI를 이용해서 수천 개의 운송 경로 중에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고 배송 중 상품 파손율을 예측해서 낮추고 또 재고를 관리해서 고객이 원하는 핵심 상품이 절대 품절되지 않도록 만들어요.
아,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튼튼한 배의 엔진이 바로 이 AI였군요. 관세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비용 절감,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고객 경험, 그리고 정가 판매를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재고 관리까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AI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이게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2026년 이후에는 복리 효과, 즉 컴파운딩 베네핏처럼 회사의 성과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킬 거라고 큰 기대를 보인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관세라는 눈앞의 위협에만 집중할 때 경영진은 스스로 AI라는 카드를 꺼내서 우리는 훨씬 더 먼 미래를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번 질의응답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아하 모먼트였습니다. 네, 오늘 윌리엄스 소노마의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서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본 것 같네요. 관세 폭풍을 항해하는 노련한 전략, 얼어붙은 시장에서도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브랜드의 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비밀병기, 바로 AI 기술이었네요. 특히 아까 언급했던 CEO의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맴돌아요. 결국 가구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자가 모든 것을 이긴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단순히 트럭과 창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AI로 움직이는 데이터와 물류, 이 모든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단기적인 관세 싸움보다 이 기술적 혜자를 파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소파와 주방용품을 파는 이 산업의 진짜 전쟁터가 이제는 예쁜 디자인이나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누가 가장 스마트한 물류망과 가장 똑똑한 AI를 가졌는가라는 이 기술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다음번에 가구를 고를 때 그 디자인 너머에 있는 회사의 AI 기술력을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